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세션 발표 진행 맡은 남정현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NET Dev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MVP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브시스터즈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 역할을 맡고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NET 5가 이제 지금 출시되기까지 약 몇 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간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그리고 .NET 프레임워크에서 .NET 5로 넘어가기까지의 이제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변화 사항들이 있었고, 요즘은 어떤 것들이 나와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 위주로 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NET 5가 이제 이 세션을 이제 기획을 할 무렵에 이제 첫 번째 프리뷰가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운로드를 바로 해보실 수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NET 코어랑 마찬가지로 .NET 5도 이제 윈도우즈와 리눅스, 맥OS에서 모두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도록 SDK가 지금 제공이 돼 있으니까요. 오늘 다운로드해서 한번 설치해 보시고 미리 기능들을 한번 시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NET 5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NET 5는 이제 .NET 코어가 그동안 나와 있었죠. 그리고 .NET 프레임워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구현체, 그리고 모노라던가 아니면 다른 여타 이제 기술들, 유니티나 자마린이나 여러 이제 플랫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플랫폼들을 모두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 브릿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ET 5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 설명을 하는 그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데스크탑과 웹과 클라우드는 우리가 기존에 잘 알던 .NET의 모습 그대로고요. 반면에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는 자마린이 있었고, 게임 업계에서는 유니티를 정말 많이 사용하시죠. 저희 그 데브시스터즈에서도 많이 의존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Io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NET 코어 때 이제 32비트용, 64비트용 암 프로세서용으로 성공적으로 포팅이 돼서 지금 잘 쓰이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AI 같은 경우는 ML.NET이나 이제 아파치 스파크를 .NET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스택도 새로 출시가 됐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디는 모노를 쓰고, 어디는 .NET 코어 쓰고, 어디는 .NET 프레임워크를 쓰고, 이런 식으로 각각 나눠져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NET 스탠다드라고 하는 표준을 정의를 하고, 더 나아가서 구현체도 통일을 할 수 있으면 통일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NET 5라는 이제 통합된 구현체를 이번에 이제 계획을 하게 돼서 현재 열심히 커뮤니티 주도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로는 이제 런타임 실행 구성 요소와 컴파일러 그리고 언어 부분이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제 기존에 우리가 잘 알던 윈도우즈용 비주얼 스튜디오뿐만이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 4 맥이나 코드 혹은 커맨드 라인에서 .NET을 항상 일관성 있게 동일하게 개발을 진행을 하실 수 있다라는 이점도 그대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둘러보면요. 이제 처음에 저희가 작년에 .NET콘을 이제 개최를 할 때는 .NET 코어 3.0 GA가 있었고요. 그리고 3.1 버전이 이제 3.0에서 완성이 됐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보안 패치를 하거나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일부 포함을 해서 이제 장기 지원 버전으로 출시가 돼서 현재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에 이제 10월 혹은 11월쯤에 이제 .NET 5.0이 GA가 될 것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기존의 릴리즈 주기와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제 .NET 5.0은 이제 홀스 버전이고, 그리고 이제 이 홀스 버전에 대비돼서 이제 장기 지원으로 오랫동안 이제 유지 보수되면서 관리되기 위한 버전으로 .NET 6.0이 내후년 2021년 가을에 역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5.0의 다음 버전은 이제 7.0, 기능상으로는 7.0 때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LTS 버전으로서 6.0을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예측이 가능한 스케줄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면서 좀 더 .NET이 자주 변화하고, 그러면서도 혼란스럽지 않게 일관성 있게 기능이나 기술을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ET5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지만 크게 저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단넷 SDK의 경험을 지금은 어디는 모노, 어디는 단넷 코어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단넷이라고 하는 단일 SDK에서 내가 타겟팅하고자 하는 디바이스들이나 프로필을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즉 단넷 SDK를 하나만 설치하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바일부터 시작해서 게임 여러 가지 분야들에 걸쳐서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코딩할 수 있는 그런 단일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은 플랫폼을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요즘 이제 업계에서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컨테이너화를 비롯해서 이제 확장성 있게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할 때에도 이제 고려되는 컨테이너나 도커나 쿠버네티스 같은 플랫폼들을 좀 더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단넷5의 주요 목표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통합된 단넷 SDK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단넷 프레임워크는 이전에 이제 공식 블로그 포스트로도 통해서 나간 얘기지만 단넷 프레임워크 4.8이 마지막 버전이 될 겁니다. 그 이후에는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출시가 되면서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패치 투스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단넷 프레임워크의 보안 패치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 주기를 계속 따라가게 될 것이고 새로운 기능 개발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노의 경우는 점차 단넷 코어 BCL의 사용폭을 넓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단넷 코어 BCL로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이 전환이 될 것이라서 런타임은 모노를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돌아가는 코드는 단넷5의 코드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는 형태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현재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고 계시는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가 크게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모바일의 자말인 그리고 유니티의 기반이 모노이기도 해서 이 세 곳의 영역에 모두 걸쳐서 이 단넷 SDK의 개선이 이제 같이 그 작용을 하게 되는 부분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말인의 경우에는요, 단넷5 내부 개발 환경으로 자말인의 그 개발 경험이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 즉, 단넷 그 CLI 명령을 이용을 해서 자말인 프로젝트를 바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디플로이를 하거나 디버깅을 하는 경험까지 모두 통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중 플랫폼 지원이 이제 눈에 띕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체화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통합 디바이스 프로젝트 타입이라는 것을 새로 추가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자말인에서 안드로이드와 iOS 빌드를 제공하던 것에서 확장을 해서 윈도우즈 데스크탑까지 지원하는 형태로, 물론 이 내부적으로는 이제 제멀을 기반으로 이제 UI 마크업 언어와 코드 베이스를 통합을 하면서 이제 프로필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개선을 해나갈 것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블레이저 네이티브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와 모바일 장치, 윈도우스 10X를 모두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블레이저, 현재 이제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의 이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하나의 이제 코드 베이스로 이제 HTML과 웹 어셈블리를 지원하는 환경이라면 어디서든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이제 목표 중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영역에 속한 여러 기능들에 좀 더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이제 지금도 예전의 단넷 프레임워크에 비하면 배포 방법이 무척 단순해지고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여전히 사이즈가 큰 편이고요. 고랭이나 러스트 같은 언어로 이제 바이너리를 뽑아냈을 때랑은 다르게 이제 여전히 그 바이너리 파일의 크기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내가 작성한 코드는 정말 얼마 안 되는 양인데 그 뒤에는 이제 그 코드와 연결이 되어 있는 종속성들, 단넷 코어 런타임을 비롯해서 여러 라이브러리들을 한꺼번에 이제 패키징을 해서 가지고 다니는 형태였기 때문에 지금도 꽤 큰 크기의 이제 단일 배포 패키지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좀 더 다이어트를 많이 시켜서 이제 50MB까지 이제 실행 파일의 크기를 이제 축소를 시켜서 이제 더 적은 크기의 도커 이미지도 만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에도 배포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개선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HTTP3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현재 HTTP2는 이제 TC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보안성이나 그리고 HTTP 때랑은 다르게
좀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이제 제고를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HTTP3는 이제 아예 UDP 기반으로 넘어가서 굉장히 저수준의 프로토콜에서부터 다시 이제 새로운 웹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스펙이 정립이 된 상태인데요. 네, 이것을 IIS를 통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은 캐스트렐 서버를 통해서 직접 HTTP3를 지원하는 형태로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컨테이너 지원을 조금 더 최적화를 하는 것과 그리고 알고리즘상의 성능을 개선을 함으로써 BCL이 지금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ET5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NET 코어 3.21의 다음 버전이기도 하고요. .NET 프레임워크 4.8의 다음 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에 나왔던 .NET 관련 기술들이 있었는데 이런 기술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다음번에 .NET5로 넘어갈 때에는 내가 어떤 방향을 잡고서 이제 기술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 혹은 기술을 바꿔서 사용해야 할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타이밍이 이제 슬슬 오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NET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기술에서 가장 많이 이제 논쟁거리가 되어 왔던 부분이고 MS가 오랫동안 기술을 잘 유지하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받아왔던 부분이라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무작정 새로운 어떤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가 출시가 되기보다는 이제 안정성 있고 성숙도가 높은 기술들 위주로 이제 재편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NET 프레임워크에서 윈도우즈 폼즈라고 이제 나왔던 기술은 여전히 .NET 코어, .NET5에서도 윈도우즈 폼즈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굳이 구분을 해서 윈도우즈 폼즈 코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에서 이제 새 버전의 윈도우즈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했었을 때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잘 모아서 개선을 한 부분들이 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WPF도 WPF 코어라고 이제 개선이 되었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이 두 가지 기술 모두 .NET 코어를 기반으로 지금 이제 포팅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윈도우즈 이외에 리눅스나 맥에서 돌아갈 수 있는 기술들은 아닙니다. 여전히 윈도우즈 전용이고요. 그리고 ASP.NET MVC 같은 경우는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MVC 코어로 지금 이제 이전이 완료가 돼서 .NET 코어 1.0 때부터 계속 사용이 되고 있고 유니티의 경우는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는 정보가 딱히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일관성 있게 유니티는 유니티의 이제 고유한 어떤 프레임워크나 기술들을 계속 유지를 하겠습니다만 모노에 가해지는 변화에 따라서 유니티도 같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전환이 필요한 기술들이 있는데요. WCF의 경우는 이제 WCF의 .NET 코어 버전이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WCF를 사용하기보다는 ASP.NET gRPC 구현체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업계에서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gRPC의 경우는 WCF 때와는 다르게 좀 더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이제 수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점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NET 리모팅의 경우에도 시그널 R로 이행을 하거나 아니면 마찬가지로 gRPC 기반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을 많이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만약에 핵심적인 비즈니스 로직이 이미 있다고 하면 이 비즈니스 로직과 실제 구현체인 WCF나 .NET 리모팅과 분리하는 방향으로 리팩토링을 잘 하신다면 변화의 폭이 클 수는 있지만 투자 가치가 높고 좀 더 많은 클라이언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잘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이 부분은 좀 진통이 많이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그 ASP.NET 웹폼의 경우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요. 그래서 ASP.NET 웹폼에 올라갔던 수많은 이제 서드파티 컨트롤이나 라이브러리들은 .NET 프레임워크를 계속 사용을 하셔야만 이제 유지를 하실 수 있고 당연하게도 윈도우즈용으로만 계속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ASP.NET 웹폼 기반으로 이제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유지하는 거랑 별개로 내가 아는 건 ASP.NET 웹폼인데 이제 .NET을 가지고서 웹 개발을 하려면 MVC라는 새로운 컨셉을 배워야만 하는 것이냐, 뭐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좋은 대안으로 ASP.NET MVC의 틀을 이용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기존의 클래식 ASP나 ASP.NET 페이지와 유사한 컨셉의 레이저 페이지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는 이따가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 이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 기존의 그 서드 파티 컨트롤에서 UI 기반으로 작업을 하던 것을 이제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 기반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실 수 있고, 실제로 텔레릭이나 네브 익스프레스나 여러 그 컴포넌트 벤더사들이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 기반으로 상용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출시를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라이트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실버라이트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지원이 끊겼고, 그래서 이 실버라이트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스택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이걸 웹에 다시 한번 경험을 부활시켜 볼 수는 없을까라는 취지에서 오픈실버라고 하는 커뮤니티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돼서 데모 사이트가 현재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오픈실버를 이용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이제 아직 미래가 예측이 되지 않은 이런 커뮤니티 프로젝트보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좀 더 안정적인 기술을 원하신다면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로 역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모바일과 윈도우즈 폰의 경우는 자마린이 모두가 아시다시피 유일한 선택지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이제 이러한 새로운 기술 스택을 배워 두심으로써 더 많은 발전과 커리어상 더 매력적인 어떤 엔트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권장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NET 5가 나오기까지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새로 나온 기술들을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NET 인터랙티브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NET 인터랙티브는 기본적으로 이제 .NET 런타임을 스크립트 언어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잘 포장해 놓은 인터페이스인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피터 노트북용 커널과 연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NET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스크립트 언어처럼 쉘 스크립트처럼 C#이나 비주얼 베이직 .NET 코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개량을 한 인터페이스도 선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가지고서 간단하게 데모를 좀 공유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은 모두 당연히 리눅스와 윈도우즈, 맥OS에서 전부 사용이 가능하고요. 최근 업데이트로는 이제 C# 외에도 F샵과 파워쉘을 주피터 노트북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 다음 세션에 이제 하이든님의 F샵 세션에서도 자세한 이제 F샵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라서요. 이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또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데모는 스캇 헨즐만님의 나이트 스카우트 대시보드라고 하는 간단한 예제인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깃허브에 이렇게 코드가 올라와 있고요. 저는 미리 체크아웃을 받아서 준비를 해 놓았으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실행을 하면요, 바로 서버가 시작이 되고 이와 같이 이제 주피터 노트북 이제 브라우징 윈도우가 나타나고요. 여기서 노트북 파일을 열어서 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NET 커널이 이제 설치가 되면 이렇게 .NET 로고가 뜨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깃허브에 이제 데이터를 퍼블릭 API를 받아와서 데이터를 렌더링하고 이제 그래프까지 그려주는 그러한 예제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씩 실행을 해볼게요. HTML 태그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 내가 원하는 코드를 넣으면 바로 HTML로 표시가 되고요. 뉴게 패키지를 이렇게 직접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과 닷넷 런타임에 기본으로 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옥토킷이나 노다타임 같은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바로 라이브로 불러와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코드를 실행을 하나하나씩 진행을 하면은 그 받아온 데이터를 이렇게 그 보여주는 표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슈 목록들을 받아와서 이제 언제 이슈들이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표 형태로 잘 가공을 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프 그리는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언제 이슈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등록이 됐는지 시각적으로 그래프로 렌더링 해주는 기능도 잘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 분석에 바로 C# 코드를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이슈가 이제 월별로 얼마만큼 이제 누적이 돼서 증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네, 다양한 형태로 이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이썬 노트북을 이제 C# 코드로 작성을 할 수 있게끔 잘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F샵과 파워쉘 커널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께서 선호하시는 언어를 하나 골라서 이 중에 해당되는 언어로 이제 파이썬을 대신해서 닷넷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동영상 라이브 캐스트를 이제 그 홍보를 하면서 간단하게 이제 스크린샷 하나를 공유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파워쉘 7이 역시 얼마 전에 출시가 됐습니다. 파워쉘 7은 이제 닷넷 코어 3.1 기반으로 구현된 파워쉘이고요. 파워쉘 코어 6 이후로는 3년 만에 출시고, 파워쉘의 윈도우즈 버전이 이제 마지막 버전이 5였는데요. 파워쉘 5로부터는 네, 정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양쪽 모두를 대체를 하는 윈도우도 지원이 되면서 이제 크로스 플랫폼이 가능한 파워쉘로서는 이제 이번에 7이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눅스와 맥에서도 쓸 수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윈도우에서도 파워쉘 5의 후속 버전 역할을 잘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좀 흥미로운 데모는요, 이제 오마이포시, 오마이ZSH라고 하는 ZSH라고 하는 네, 그 유명한 쉘 프레임워크가 있죠. 이것의 파워쉘 버전이고, 포시깃이라고 해서 이제 파워쉘과 깃 간의 연동을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파워쉘 모듈, 그리고 이제 리눅스나 맥에서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는 FGF 툴을 파워쉘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PSFGF라고 하는 툴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요즘 흔히 사용하는 오마이ZSL 기반의 이제 쉘 경험을 파워쉘에서 리눅스, 윈도우, 맥에서 전부 구현을 할 수 있게끔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어떻게 쓰는지 데모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예, 저의 경우는요, 원래는 오마이ZSL을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chsh 명령을 가지고서 이제 파워쉘을 디폴트 쉘로 전환을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만행이라고까지 하는 이야기는 모험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써보니 꽤 괜찮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네, 데이터 파일을 열어서 이렇게 파워쉘로 함수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이제 올려놓았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셀렉트 큐브 컨텍스트나 뭐 셀렉트 큐브 네임스페이스 같은 이런 그 간단한 펑션을 이용을 해서 네, 데모가 잘 안 보인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네, 다시 화면 조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알리아스로 큐브CTL을 K라는 이제 알리아스로 이제 쓸 수 있게끔 이제 고쳐서 간단하게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았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그 FGF 명령의 이제 트레이드마크죠. 내가 기존에 이제 히스토리들을 어떤 걸 썼었다라고 하는 거를 다 이렇게 모여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키바인딩으로 컨트롤 R 키를 누르면 바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또 파워쉘 하면은 단넷과 이제 연동이 직접적으로 이제 강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그 ls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제 오브젝트로 $x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죄송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되는 어떤 명령어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와 같이 이제 get command라고 하는 커맨드릿을 이용을 해서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어떤 명령어나 익스프레션을 이제 변수로 가지고 와서 대입을 할 수가 있고, 당연히 이와 같이 명령어를 오브젝트로 받아서 재사용한다던가, 이제 toString이라는 단넷 메서드가 있죠. 이런 이제 명령어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기존의 배시쉘로는 하기 어려웠던 작업들, 스트림 기반으로는 작업하기 어려웠던 내용들을 이제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스크립트를 강력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리진 못하겠지만 파워쉘에는 이제 C# 컴파일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C# 코드를 내가 이제 스크립트에 차용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제 add type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C# 코드를 바로 파일에서 불러와서 컴파일을 하고 그것을 파워쉘에서 가져다 쓰실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네, 이렇게 그 자동 완성 기능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넷 코드를 갖다가 일부를 이제 가져와서 자연스럽게 파워쉘 안으로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넷 코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플랫폼은 이제 유닉스의 이제 버전 스트링은 이제 19.4.0.0, 그러니까 맥OS의 버전을 그대로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블레이저 웹어셈블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블레이저 웹어셈블리는 먼저 공개가 됐던 서버 버전의 블레이저랑은 다르게요. 모든 런타임, 단넷 코어 런타임이나 이제 단넷 클래스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전부 그 웹어셈블리로 변환을 해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런타임에 해당이 되는 모노를 이제 웹어셈블리 버전으로 트랜스코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행이 되는 모노 런타임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넷 클래스 파일, 클래스 라이브러리 파일을 직접 불러와서 실행이 되는 구조로 이제 변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기성 컴포넌트 업체들이 블레이저용 상용 컴포넌트를 제품으로 지금 열심히 출시 준비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런 그 상용 제품들에 관한 데모도 현재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텔레릭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모 웹사이트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식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렌더링을 하고 이제 웹어셈블리로 모든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한 데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시간 관계상 이것의 소스 코드를 제가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GitHub에 예제가 잘 나와 있고요. 텔레릭의 블레이저 스탁스라고 하는 GitHub 리포지터리를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요즘 유행하는 것이 프로그레시브 웹 애플리케이션, PWA라고 하는 것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웹사이트를 바로 그 PWA 애플리케이션으로 인스톨을 해서 사용을 보시는 것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제 PWA를 통해서
이제 바로 온라인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리얼타임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PWA가 오프라인 모드도 잘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연결이 끊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블레이저를 이용해서 C샵을 가지고서 내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쉽게 만드실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마치 리액트 네이티브로 발전을 해나간 것과 마찬가지로 블레이저도 블레이저 네이티브라고 하는 고유의 영역으로 점점 이제 기능을 개발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제 블레이저 파이낸셜 포트폴리오 데모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실버라고 하는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픈실버는 실버라이트를 웹어셈블리로 옮겨주는 도구고요. 커뮤니티를 주도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이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최적화가 덜 된 상태지만 계속해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로딩 속도나 런타임 실행 성능을 개선하는 것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준비된 쇼케이스 데모를 좀 열어볼까 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사이트를 제가 미리 띄워놓았고요. 로딩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코드들이 전부 이제 기존에 그 실버라이트로 작성이 된 코드를 일부 가지고 와서 이렇게 구현을 해놓은 것인데요. 소스를 보려고 하면은 네, 이렇게 유저 컨트롤 태그에 컨텐트 컨트롤에 이렇게 그리드로 레이아웃 잡아놓은 모습을 그대로 보실 수 있고요. 네, 이와 같이 이제 그 기존에 실버라이트로 작성했었던 코드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이제 블레이저 웹어셈블리 기반으로 변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당연히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연동 기능에 대한 것들도 이제 WCF를 이제 실버라이트에서 많이 사용을 해 왔었는데 WCF에 대한 코드가 이제 HTML5나 자바스크립트로 변환이 된 것이 아니고 모노 런타임을 이용을 해서 WCF를 내부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WCF 코드가 잘 작동한다는 것을 이제 데모로 역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WCF로 이제 컨트랙트를 만들어 놓았던 것을 이제 그대로 가지고 와서 HTML5에서 WCF 클라이언트를 직접 구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웹소켓이라든가 시그널R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케이션 그 기술 스택을 이용을 해서 클라이언트 서버 애플리케이션도 잘 지원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만 기존의 그 상용 컴포넌트들 텔레릭 UI나 캔도 UI, 데브익스프레스 혹은 기타 여러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들이나 MVVM 라이트 같은 컴포넌트들도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성능은 지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AOT 컴필레이션이 나중에 2020년 이후에 가능해진다면 더욱 빨라질 것이다 라고 희망적인 메시지도 같이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준비했던 내용들은 대략 이런 형태로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NET5 프리뷰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프리뷰 1, 2, 3 해서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공개가 될 예정인데 그 사이마다 이제 기능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NET5부터는 메이저 버전 번호상을 기준으로 홀수는 공격적인 개발, 짝수는 안정화를 목표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올해 가을까지 .NET5의 안정화 버전이 .NET5의 이제 공격적인 기능 추가 버전이 먼저 개발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단넷 6가 출시가 될 예정이라서요. 만약에 나는 단넷 5의 기능도 궁금하지만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프로덕션 환경에는 단넷 5를 도입을 하셔도 좋지만 기다리셨다가 단넷 코어 3.1로 주로 개발을 하시다가 단넷 6로 넘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단넷 프레임워크는 단넷 프레임워크 4.8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새 버전이 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단넷 프레임워크 관련된 내용들은 윈도우즈 운영체제 전용이고요.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그리고 보안 패치만 업그레이드가 돼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 게 단넷 프레임워크 버전이 있다고 하면 굳이 무리해서 단넷 코어로 넘어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혹은 뭐 앞으로 새로운 앱을 만드실 일이 있다고 하면 단넷 코어 3.1 이상으로 개발을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더 좋은 선택이고 이득이 많다. 그리고 개발 생산성을 고려해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많은 이점을 얻으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를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넷 관련해서 얘기하는 커뮤니티가 그렇게 많지 않은 점에 많이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가지 커뮤니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단넷데브.kr이라고 하는 도메인으로 얼마 전에 페이스북 그룹에서 이제 옮겨간 저희 단넷데브 커뮤니티가 있고요.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옮겨가면서 게시판의 개수도 더 늘리고 더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이제 사이트를 오픈을 새로 했으니까요. 오셔서 질문 답변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구인이나 홍보글 같은 것들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F샵 코리아 유저 그룹이 이제 페이스북 그룹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ASP.NET 코리아 유저 그룹도 페이스북 그룹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주제에 맞게 그 필요하신 커뮤니티 사이트에 방문을 하셔서 이제 자료도 많이 얻어가시고 또 좋은 경험담이나 이제 지식 같은 것들도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데브시스터즈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그 게임이나 게임 외에도 이제 데브옵스나 플랫폼이나 혹은 유니티 같은 여러 그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좀 더 재미있고 풍부한 어떤 게임 경험이나 IP 경험을 같이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분을 함께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careers.devsisters.com에 방문을 하셔서 이제 원하시는 어떤 포지션이나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이제 좋은 기술 스택을 가지고서 또 같이 많이 연구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과 또 함께 일하면서 재미있는 경험을 많이 쌓아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질문 답변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네, 페이스북 이제 단넷데브 커뮤니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네, 질문 올려주시면은 또 답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은 이제 온라인 라이브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예, 또 알찬 콘텐츠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 의원님. 네. 네, 라이브를 바로 끊지 않고 네. 바로 그냥 왔습니다. 듣다 보니까 뭐 재미있는 것도 많고, 아니 편하게 앉으시면 돼요. 예.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라이브 간만에 보시죠. 그 라이브는. 아니요, 라이브 자체는 처음인 것 같고요. 이번에. 라이브 자체는 처음이세요? 네네. 네. 네. 어떠셨습니까? 글쎄요, 좀 더 재밌게 준비를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아직은 제가 라이브를 처음 해보는 것이다 보니까 좀, 네. 네, 그래도 삭막할 것 이것저것 같네요. 커뮤니티에서 예. 많은 발표도 주시기도 하셔가지고 네네. 그렇죠. 오늘 내용이 아무래도 뭐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재미있게 보시면서 또 이제 향후에도 좋은 내용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뭐 댓글에 뭐 이것저것 뭐가 달리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네네. 한번 쭉 네. 재밌게 보실래요? 어쨌든 뭐 진행을 그러시죠. 라이브로 진행했으니까 예. 첫 번째 코어 떡상을 기원합니다. 코어가 네. 진짜 발전하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진짜 단넷 5가 나오면은
진짜 많은 기능이 같이 나오면서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그리고 뒤에 발표하시는 헤이드님께서도 네. 이제 F샵 라이브 코딩이 없으시다고. 네. 네. 그래서 뭐 뒤에 발표도 어쨌든 8시 반부터 시작되고요. 네. F샵 관련해서 또 음. 뭐 여러 가지 해외 동향과 함께 재밌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또 이제 예, 뭐 늦게 오신 분도 계시고 네. 브라우저에서 바로 에디팅이 된다. 이거 아. 혹시 어떤 걸까요? 제가 놓쳤는데. 아, 네, 이거는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제 그 애저에서 이제 지금 그 라이브로 바로 사용할 수 네, 있게끔 지금 기능이 그쵸.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 그게 예. 퍼블릭 프리뷰로 올라와 있고요. 네네네.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누구나 지금 현재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요. 네, 실제로 애저 VM 위에서 돌아가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바로 접속해 가지고서 네. 왜냐하면 사실 VS 코드가 그 일렉트론이라고 해가지고 네, 웹에서도 실행 가능한 프레임워크 만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이 당연히 기존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이런 에코시스템하고도 잘 연동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단넷 런타임을 설치를 해서 쓰시게 된다면 당연히 지원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또 여러 가지 또 큰 그림이 MS에서 그렇습니다. 있을 줄이야. 네. 저도 VS 이제 VS 코드 온라인 기능을 잠깐 써봤었는데 네. 브라우저에서 뭐 네. 생각보다 느리지 않고 네. 진짜 공동 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그 에디터, 모나코 에디터라고 하죠. 네. 이 모나코 에디터 자체는 오픈 소스로 이미 예전부터 공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아마 어떤 서드 파티 회사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지금 MS에서 애저로 정식으로 서비스를 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설치형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서버를 개발을 해서 커뮤니티에 오픈을 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때 그 기능을 만약에 자유롭게 쓰셨다고 하면은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최신 버전의 검증된 기능 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안정적인 버전의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을 이제부터 써보실 수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들이 또 이것저것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네. 봤을 때는 예, 큰 질문은 바로 마지막에 있었던 에디팅 그거야 있던 거 싶고 그 이외에는 뭐 블레이저 서버 모델에 대한 네, 거, 네, 네. 뭐 파워쉘, 네. 파워쉘이 제일 재밌었다고 하십니다 맥북에서. 예. 저도 맥북에 파워쉘을 설치를 해봤고요. 네. 뭐 기본적인 명령어도 웬만한 거 다 돌아가고 네. 뭐 윈도우에 제가 뭐 그 WVD라고 최근에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 아, 네네. 그 설치하는 게 파워쉘 스크립트라 그걸 맥에서 실행해 보려고 했는데 네. 그게 윈도우즈에 디펜던시가 있나 봐요. 네, 맞아요. 그런 네. 거 빼고는 네. 파워쉘에서 기본적인 명령을 다 실행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앞으로 좀 피드백을 좀 적극적으로 드려볼 요량으로 네, 대단한 만행을 하나 저질렀는데요. 네, 만행입니까? 그렇습니다. 감히 Z쉘을 냅두고 네. 파워쉘로 기본 터미널을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맥에서. 와, 디폴트로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저는 그 배시에서 Z쉘로 바뀌면서 네. 지금 약간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 네. 헤맬 때 파워쉘로 저도 바꿔보는 만행을 저질러도 재밌겠네요. 네, 카페 같은데 혹시 가게 되면 코로나 끝나고 가게 되면 터미널을 좀 조용히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우려가 좀 드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네,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 네, 그 다음 이제 라이브 웨비나는 8시 반에 이제 네. 발표가 진행 예정입니다. 네. 단넷 5와 F샵 5 그리고 해외 단넷 커뮤니티.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조금 잠시 쉬었다가요. 8시 반부터 또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정현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